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소도원 목사입니다. 봄 날씨가 완연한 오늘 초대석에는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 협회 회장님이신 김승주 장로님 모시고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인으로서는 저희 초대석에 아마 처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영광입니다. 네. 우선 청취자들하고 간단한 인사 먼저 나눠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장로님. 그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 협회 예. 우리가 좀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신문 보면 뭐 많이 여러 사람 얼굴 나와 있고 그렇죠. 신문 거의 많은 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협회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 협회는 이제 30년이 좀 넘은 그런 직능 단체입니다. 제가 29대 회장이 있고요. 그 네. 회장직은 현재는 이제 임기가 2년인데 1년이기도 했고 2년으로 바뀌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등록된 회원은 약 250여 명. 250여 명. 그래서 직능 단체로는 일본에서 가장 큰 한인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임원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18분, 이사님이 모두 4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은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와 그리고 정보 공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많은 교민들한테 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걸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도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요. 예. 그거는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민들 상대로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저희 부동산인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교육을 할 때 그것을 저희 우리 부동산인 협회에서 주최해서 같이 모두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름에는 매년 야유회를 해서 저희들 보통 많이 같이 일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 예. 몰개지 하시는 분들 다 모시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웃 돕기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저희가 얼마 정도의 성금을 보냈었고 네. 또 한 번은 우리 한인 자녀분들이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도 저희 부동산 협회에서 자매 예. 성금을 보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잠깐 소개 간단하게 하셨는데 그 액수로 말하면 굉장히 큰 밸류의 큰 어마운트의 그 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일 아닌가요? 거래 이야기 하시는? 저희 거래량은 물론 뭐 그렇죠. 작은 거는 10만부터 시작해서 예. 상가 건물로만 몇백만 불. 예, 여기 일리노이에서는 1,000만 단위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제가 예. 하든 하는 네. 몇백만까지 넘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받는 수수료와는 상관없이 고객분들한테는 평생에 한 번 내지 두세 번 네. 있을 그런 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아주 라지 마운트가 이제 거래되고 이런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까 그 회원이 한 250명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인만 그러는 건가요? 예, 저희 명칭에서 보셨다시피 한인들 그리고 가끔은 우리 한인 2세들 중에서는 한인이 아닌 외국인 부모님이 한 분만 한국 분이시면 네.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한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 얘기는 우리 2부에서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우리 후배들이 아니면 후손들이 이제 부동산인이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2부에서 잠깐 제가 네.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궁금한 게 많아요. 네. 부동산인 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 보면 이제 교회 그 장로님으로 오래 계셨는데 네.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이 장로님 되시고 또 이런 큰 일을 하시는지 지나 살아온 얘기 좀 하시겠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살아 계실 때는 저는 저희 아버님은 무신론자로 알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바로 알게 된 게 저희 아버님이 145태 때 내려오신 평양 분이신데 평양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아마 굉장히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셨을 때 1921년생이신데 유아세를 받으시고 할아버지께서 평양에다 교회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평생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영락교회가 보통 그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으셨던 교회였잖아요. 네. 거기서 오셔서 모든 장례를 다 맡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명령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일요일마다 그때는 일요일이었죠.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 당신 집에 와서 보고하고 집에 가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영락교회에서 고등부, 대학부 다녔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예. 많은 거를 배웠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처음 영락교회 고등부를 갔을 때 고등부 성가대가 거의 한 8, 90명이 됐었는데 예. 저는 찬송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들이 부르는 첫 송에 눈을 번쩍 떴어요. 너무 은혜롭고 진짜 노래가 좋아서 네.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82년도에 왔는데 와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예. 거기서 집사직 받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불행스러운 일이 교회에 생겨서 예. 그게 지나고 나서 옛 가나안 장로교회는 현재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에서 시무 장로로 몇 년 봉사했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시무는 안 하고 벌써 여러 해 됐고 아직도 시카고 예. 언약 장로교회 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장로님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신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 영락교회에서. 네. 처음에 이제 교회에 가니까 아주 인상적인 찬양을 부르셨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저는 그게 무슨 찬양인지 모르는데 그 성가대에서 불렀던 그 첫 송서부터 예. 첫 송에 눈이 언제 눈을 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이름이 다른가 예. 그것도 모르고서 교회를 갔었는데 예. 그 첫 송을 들으면서 영락교회에서 그 울려 퍼지는 그 찬양에 굉장히 뜨거워 참 너무 좋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예. 그 당시에 고등부에서 선생님이시던 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처음 믿기 시작한 저 그리고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던 고등학교 1학년 녀석 이 아버지 잃고 교회를 온 아이를 예. 그 선생님께서 그 집사님께서 아주 잘 테이크를 해주셨어요. 잘 돌봐주셔갖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락교회 대학부에서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으셨어요. 네, 그럼요. 다 네. 벌써 그 중에는 많은 다 장로님, 권사님 되시고 목사님 되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참 많은 걸 배우고 아주 즐거운 대학부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그 82년도에 미국 오셔서 그 당시에 가나안 장로교회를 가셨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유승환 목사님 담임하시는 언약 장로교회신데 그 82년도에 이제 오셔서 그 부동산인 되려는 생각 갖고 있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죠.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한 거는 2003년부터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1년 됐는데 파타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 그때 제 큰 애가 대학교를 가는데 저는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네. 말을 들으니까 생활비도 많이 보태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벌써 여러 해 전에 저희 집사람이 부동산인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안 했었는데 네. 우리 큰애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3년에 시작을 했고 그때는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예, 그랬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세컨 잡으로 하셨는데 그게 이제 퍼스트 잡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세컨 잡 파트타임으로 시작했는데 거의 풀타임 이상으로 시간을 썼습니다. 오후 시간, 주말 시간, 예. 교회 가는 시간 말고는 주말에도 거의 매일 손님 만나야 됐고 그때 네. 진짜 부동산 마켓이 핫해서 하셨죠. 예. 야 이거 이렇게만 하면은 괜찮겠다 했는데 예. 뭐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예, 그때 부동산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자주 해요. 예, 그때 아주 좋았던 얘기를 하는데 역사의 이제 증인으로 또 되셨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로님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예. 되려면 어떤 그 라이선스를 가져야 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절차가 필요해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건가요? 예, 첫 번째는 일단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공인하는 학원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75시간의 교육을 받으시고 거기서 테스트를 하셔서 그 테스트를 패스하셔야 됩니다. 예. 그 공인 학원은 클래스는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직접 대면 대면 교실에 하실 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네. 보통 그게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하시는 우리 한국 이 회사들도 몇 군데가 있고요. 예. 아니면 대부분 미국 회사고 제일 힘든 거는 그 많은 용어를 용어. 부동산 용어. 우리 한국말도 사실 부동산 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과 좀 다르잖아요. 근데 다르죠. 영어도 그런 용어들을 다 외우셔야 되는 게 네. 그게 제일 힘들지만 그래서 75시간 시간을 마치시고 그 시험에서 거기서 하는 시험을 패스하시면 그 다음에 주정부, 연방정부 그 라이센스를 따실 수 있는 시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시험은 제가 기억하는 게 마지막 모두 140문항의 그 테스트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시험을 패스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를 가실 수 있고요. 그럼 매 2년마다 재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라이센스를 따셨다고 내가 혼자서 부동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매니징 브로커가 있는 어느 사무실에 속하셔서 야지만 그 면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조금 이제 좀 외람된 얘기도 갖고 질문 같기도 한데 이 부동산 중개인들은 만능 박사예요. 그런가요? 예, 어떤 지리적인 것도 아셔야 되고 건물의 구조, 자재 또 조금 지나가면 돈을 어떻게 빌리는지 뭐 어떻게 갚는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손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다 다르시고요. 또 예. 손님마다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필요한 게 다 다 다르세요.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특히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그래서 이 몰개지에 관한 설명을 많이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손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 손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애들 때문에 학군이 중요하신지 예, 아니면은 이제 은퇴하셔서 조그만 집으로 가실지. 예, 그러니까 학군이 중요하신 분은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이죠. 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또 방향 많이 따지시죠. 남향, 한국식으로. 예, 네, 근데 이 남향이 제가 보기에는 일리노이에서 꼭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콘도 같은 경우는 물론 남향집이 좋습니다. 남향이나 동향. 예, 왜냐하면 북향이 되면 빛이 안 들어오니까. 네, 그렇지만 개인집이나 타운하우스인 경우에는 한쪽이 남향이면 한쪽은 북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리빙룸이 거실이 남향이면 부엌이나 위층 이 베드룸 한두 개는 북향이 되고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도리어 동서향이 미국 집들은 동서향 집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특히나 나이 드신 우리 한국 손님들한테는 그거를 이해시켜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또 뭐 지금 많은 걸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인스펙션에 관한 얘기도 해드려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변호사님에 관한 얘기도 해드려야 되고 예. 뭐 이삿짐 센터를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그랬고 예. 집을 고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는지도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예. 그런 커넥션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만물 백과사전 같아요. 네, 그렇게 되죠. 예, 실제로 일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을 사시거나 파실 때 요새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서 사실 손님들이 당신이 원하는 집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그 네. 집에 대한 그 히스토리까지 다 우리보다 더 많이 찾아보시는데 예. 그것 말고도 사실은 다른 정보들이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에이전트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려면 뭐를 아는지 모르는 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옆에 계신 친한 친구분들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가족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어느 손님 한 분도 아주 친한 친구분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은 내가 가졌던 경험, 그러니까 본인이 당했던 경험, 예. 좋은 경험 아니면 나쁜 경험, 특별히 예. 나쁜 경험들은 다 그걸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많은 것을 경험한 에이전트랑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믿을 만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오늘은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협회 회장님이신 김승주 장로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장로님 그러시고요. 이제 집을 이미 한번 사거나 팔거나 또 뭐 소유하고 계시나 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 부동산 시장의 현재 동향, 세상에 너무 많은 걸 바뀌고 이래서 네. 부동산 시장의 현재 동향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다들 아시죠? 팬데믹이 생기면서 다들 부동산이 크러쉬할 얘기가 그때 많이 생겼는데 도리어 사실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갔습니다. 예. 굉장히 핫해지고 집을 사시려면 웃돈을 줘야지만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자가 저희들 평생에 다시 볼 수 없는 이자율이었었죠. 3% 어떤 분은 2.75까지도 그 이자를 받으셨었는데 네. 이제 그게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 이자가 지금은 거의 6.5% 안팎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이자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기는 그러면은 집값이 내려가고 부동산 마켓이 이제 죽을 거다, 쿨다운 될 거다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예상도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달 전에도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전문가들 모시고 경제학자도 모시고 얘기를 나눴는데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매물이 적습니다.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든 자재값이 폭등을 했고요. 네. 인건비도 폭등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 새로 짓는 집의 집이 예전보다 거의 반 수준, 약 60% 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집이 그만큼 적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 팬데믹 기간에 이자가 3% 안팎일 때 많은 분들이 재용제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자가 6.5%가 되시니까 그분들이 자기 집을 파시면 새로운 집을 사실 때 6.5%의 이자를 내셔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집을 내놓으시는 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저런 이유로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은 굉장한 셀러 마켓입니다. 웃돈을 주고 집을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좋은 지역에 좋은 가격에 나온 집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집을 내놓고 3, 4일 만에 그냥 오퍼를 여러 개 받아서 웃돈 주고 집을 사야 되는 그러한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혹시 이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거를 이해하셔야 이게 셀러 마켓인지 아니면 바이어 마켓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굉장한 셀러 마켓이고요. 예. 그 대신 한 가지 내가 말씀드려요. 집을 파시는 분들도 셀러 마켓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을 올리시는 집들은 안 팔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마켓에서 안 팔리고 남는 집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집이 너무 업데이트 안 돼 있고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가격을 무조건 제일 비싼 가격으로 내놓으시게 되면은 사시는 분들도 우리 파시는 분만큼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서 예. 마켓 공부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를 생각하실 때는 에이전트하고 얘기를 해서 최근에 내 집 근처에서 나와 비슷한 집들이 어느 정도에 팔렸는지 그리고 예. 그 집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자율이 지금 물론 6.5% 비싸지만 비싸죠. 3%랑 비하면 비싼데 예.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알 겁니다. 20년 전, 30년에 18%, 10%다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3%로는 우리 생에는 다시 못 볼 거라는 건 거의 99.9% 확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을 너무 그렇게 높다고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 파이낸스를 받으신 분들도 이자가 혹시 떨어지면 나중에 리파이낸스 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이자율에 가장 큰 초점을 안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자율에는 두지 말고 그 매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집에 내가 내 가족들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찾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그 목표를 하는 그 좋은 집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어리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군이죠. 네. 학군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손님들한테 제가 여쭤봐요. 당신이 제일 필요하는 게 뭐냐? 꼭 갖고 싶은 게 뭐냐? 집을 예. 사실 때 예. 어떤 분은 꼭 방이 4개여야 될 수도 있고 방이 3개여도 좋고 예. 그리고 남양집이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어떤 분은 너무 중요하신데 그런 네. 거 별 상관 없으신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학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예. 살 수 없는 집 가격대면은 그거는 떨쳐버리셔야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집을 사시기 전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제가 몰개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몰개지 브로커하고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몰개지가 어느 정도가 되고 나의 매달 페이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리노이는 집 세금이 비싸잖아요. 텍스가. 예. 쿡카운티하고 레이카운티를 두고 봤을 때는 레이카운티가 비싼데 특히 우리 한인분이 많이 사시는 우리 글렌뷰 노스브룩에 텍스가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정보가 아닙니다. 이유는 글렌뷰나 노스브룩의 집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집값에 대비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글렌뷰 노스브룩의 텍스가 절대 그 주의 다른 타운에 비해서 비싼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예. 얘기를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레이카운에 사는데요. 네, 땅을 좀 크게 주면서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 레이카운티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레이카운티는 텍스가 비싸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레이카운티의 집값이 같은 조건의 집이면 쿡카운티보다 집값은 싸지만 이제 세금이 비싸서 예. 매달 나가는 돈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시는 분이 다운페이를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면은 쿡카운티나 레이카운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네. 원하시는 지역에 이 쿡카운티 쪽에 사실 수 있고요. 예. 그게 아니고 다운페이를 조금 덜 하시고 사시고 싶은 분들은 레이카운티에 사실 좀 더 가격대가 맞는 집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주 정의를 명확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님 이제 그 우리가 어떤 매물을 흥정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궁금한 게 이 중개료, 예. 이 수수료가 어떤 데는 뭐 6%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뭐 네. 3%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는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사실 이 수수료는 법적으로 이게 얼마다 하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정하면 그게 불법이 됩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군요. 일리노이에서는 일반적으로 5%에서 6%의 일반적으로 제가 네. 분명히 일반적으로 5% 6% 그러니까 개인집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더 싸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수수료는 이 집을 파시는 분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내 에이전트, 집을 팔려고 내놓는 에이전트와 집을 사러 손님을 모시고 오는 에이전트가 반씩 나누게 됩니다. 네. 그거는 우스운 얘기지만 큰 회사, 우리 특히 한국 에이전트들 얘기를 하다 보면 큰 회사에 있는 에이전트한테는 별로 수수료를 못 깎으시는데 네. 작은 사무실에 있는 에이전트한테 많이 이제 수수료 딜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딜을 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작게 하시면 에이전트들이 조금 흥이 덜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에 정당한 수수료를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수수료는 말씀드린 대로 셀러가 내시고 양쪽이 나눠 가지실 수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집을 특히 파시는 분들은 내 에이전트가 셀러 에이전트가 양쪽을 다 할 때는 예. 좀 더 딜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양쪽을 다 다루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양쪽 손님들한테 그 에이전트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듀얼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손님들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장례식으로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 기독교 방송에 오셨으니까 네. 그 크리스천들이 더 거래를 하는데 좀 더 까다로운 느낌을 좀 주시지 않나요? 이거 목사님이 아주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요. 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도 여러 분 제가 이 집을 사드리고 팔아드렸고요. 네. 물론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았었는데 물론 좋으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수수료 얘기 어떤 권사님은 그걸 왜 깎냐? 네. 풀로 받아라. 제가 권사님 제가 좀 잘 해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다 받아라. 남들 미국 어떻게 받냐? 최고로 쳐주신 분들 계신 반면에 예.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분들도 사실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에이전트를 믿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다 좀 더 손해 보라고 많이 가르치시는데 네. 막상 자기 거를 하실 때 너무 그렇게 작은 거에 연연하시는 모습을 보면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한 번씩 아 왜 저러시나 좀 안 그러시면 좋을 텐데 다행히 나니까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참 안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크리스찬이라고 꼭 다 뭐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예, 없습니다. 그렇게 그럼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좋은 분들도 참 많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사회생활을 잘 안 해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본인이 생각하시던 그 상식과 좀 벗어나면은 예. 그걸 받아들이시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하나를 살려면 보통 뭐 어떤 사람은 30개는 봐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더 봐야 된다고 그러고 많이 봐야 아이디어가 된다는데 그 많은 집들을 이제 중개인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매 집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픈하우스도 모시고 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30집 어떤 분은 뭐 100집 보셨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20집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똑같은 집을 다시 모시고 가도 모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신 집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세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제 손님이 한 10집 보고 나면 그 다음에 헷갈리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집마다 특징이 다 달라서 예. 그렇게 많이 보는 게 뭐 그렇다고 꼭 한두 집 보고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에이전트가 좋은 집을 골라서 보여드리면은 뭐 한 10집 안팎 제 개인적으로 생각 그 정도 보시고 나면 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 지역에서는 이런 집들이 있구나 하는 걸 캐치하시게 되고 예. 그러고 사셔야지 그렇게 무조건 많은 집을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절대 도움이 안 되시는 도움이 것 안 같아요. 됩니다. 예. 예. 에이전트들도 힘들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손님들의 시간도 굉장히 허비하게 되시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그러니까 예. 특히 요새 같은 셀러 마켓에서는 보실 수 있는 집이 그렇게 없습니다. 새로 집이 나오면 한두 집 보러 모시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그 집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편에서 우리 그 부동산 중개인에서 얘기를 하다가 네. 우리 이제 중개인이 한 이제 250명 이렇게 되시는데 앞으로 우리 이제 2세나 3세나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부동산 중개인이 한다면 중개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 부동산 협회 대부분의 회원들은 1세대 그리고 약간의 1.5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은 1.5세대, 2세대 중개인들을 우리 협회 회원으로 네. 이게 모시는 일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교회 세대 교체 어려운 거랑 똑같이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상상 저희들이 모르게 1.5세, 2세대들 가운데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저는 그분들이 이 일을 좋아만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의 그 미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희 같은 1세대들은 사실 이 인맥이 훨씬 적거든요. 다 한인들 많이 네, 제한돼 있지만 네. 우리 2세대들은 학연이나 아니면은 그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인맥이 저희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네. 저희들보다 훨씬 더 큰 마켓에서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끈기를 가지고 그 대신 이 일은 바로 큰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손님들한테 일을 시작해서 집 보여드리고 클로징 할 때까지는 몇 달도 걸리고 네. 제가 농담삼아 많이 하면 이 비즈니스는 꽝이 참 많은 비즈니스입니다. 하다가 안 될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우리 1.5세대, 2세대들도 이 새로운 집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괜찮으시면 파트타임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해보면서 네, 이제 늘어가는데 어떤 면에서 이거 보람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그 손님들이 집을 사시고 나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그럼요, 예. 나 이 집 너무 좋다고 네, 그러시는 분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그때 그 집 너무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은 네. 제가 농담삼아 그러죠. 너무 좋아하셔갖고 10년, 20년 이사 안 하시면 저희들 굶어 죽습니다 그러는데 예. 그럴 때 참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한 2, 3년째 살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그 집을 소개해 주면 지금도 고마워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보람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장로님과 우리
유익한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끝으로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올해로 45주년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그 개국 45주년을 맞은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 취자들에게 축하 멘트 하나 전해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 45년 동안 우리 시카고 교민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과 찬양 들려주신 우리 기독교 방송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아주 열렬한 기독교 방송국 팬이셔갖고 항상 들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 방송국이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찬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교인들에게 큰 힘 돼 주시고 좋은 말씀, 좋은 얘기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또 50년, 60년 더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일리노이는 이 시간에는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협회 회장님이신 김승주 장로님 모시고 부동산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장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또 뵙겠습니다. 자주 오셔서 우리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그래 주십시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